네, 존경하는 익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왕궁면, 금마면, 여산면, 춘포면, 낭산면, 팔봉동을 지역구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속일정 의원입니다. 시민의 뜻을 시정에 온전히 반영하기 위해 함께 힘써주시는 김경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익산의 변화와 도약을 위해 늘 현장에서 애써주시는 정원율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는 만큼 시민 여러분의 기대 역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지역 현안을 늘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단순한 민원을 넘어 기후변화와 산업구조 변화로 인한 다양한 문제들이 점점 더 구체적으로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만큼 이제는 우리 시의 대응 방향을 명확히 설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익산시의 주요 현안과 정책 과제를 중심으로 시정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익산시 영농 폐기물 처리 시설 개선 및 수거체계 고도화 방안과 둘째는 익산시 식품산업의 발전 방향과 시민 참여 확대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오니 시장님의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익산시 영농 폐기물 처리 시설 운영 실태와 수거 체계 전반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미 지난 제248회 정례 시정 질문을 통해 영농 폐기물 수거와 처리에 있어 현장의 불편과 행정적 미흡함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당시 시장님께서는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마을 단위 집화장 확대 및 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함께 검토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수개월이 지난 지금 현장의 변화는 체감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시설 투자는 일부 이루어졌지만 시설의 방향성이 잘못되어 수거의 불편함은 더욱 가중되었고 실질적으로 후속 조치나 점검은 이루어지지 않은 채 현장에서는 또 민원만 키워놓고 시는 손을 놓았다는 그런 말까지 나올 지경입니다. 현재 우리 시 읍면에 설치된 영농 폐기물 집화장은 대부분 지붕이 없는 노출형 구조로 환경적으로나 기능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엊그저께 우리 우기철을 대비해서 시장님께서 농촌에 그 농배수로의 물 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우리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우선적으로 그런 물 유속의 흐름을 하기 위해서 영농 폐자재 정리 사업을 이렇게 하고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 하고 오셨죠? 예, 그렇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대응을 잘 해주셨고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떻게 가보시니까 영농 폐기물들이 어떻게 농수로를 많이 가로막고 있고 그 농배수로를 갖다가 건너서 거기에다가 많이 이렇게 적체되어 있는 걸 확인하셨을 텐데 거기에 보신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수거 원금을 하더라도 70톤이 됩니다. 금액으로 15억 원어치. 그동안에 농민들이 그것을 방치해놓은 상태에 비가 오기 때문에 사실은 침수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거든요. 이번에는 우리가 그 침수 예방도 있지만은 농민들한테 인식을 시켜줘야 되겠다. 이것은 국가 나라 탓만할 것이 아니고 나도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참여를 해야만이 수해를 극복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심어주기 위해서 우리 전 공무원들 풀어서 현장 조사를 하고 그것을 전부 다 수거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번에 비가 지난 그 주에 120mm가 왔어요. 평균적으로 많이 온 데는 140mm가 오고 작년에 재작년에 수해 났을 때가 그 정도 왔습니다. 올해는 끝대가 없었잖아요 지금. 물론 이제 앞으로 장마가 시작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겠지만은 현재는 저희들이 이렇게 준비를 하니까 되더라. 그것을 저희들이 체감을 했습니다. 네네. 가급적이면 시장님 그 본안에 대해서만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 저도 좀 홍보 좀 해야죠. 그러면 홍보할 기회는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다녀오셔가지고 보니까
어떻게 무방비로 이제 농업 폐자재들이 적체돼 있고 예. 그 부분들이 이제 물 흐름을 가로막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사전 점검하고 거기에 대해서 잘 정리하고 오신 거에 대해서는 깊이 감사드립니다. 근데 시장님도 아시다시피 농촌에 그런 영농후 폐자재들이 매년 해마다 이렇게 많이 쏟아져 나옵니다. 1년에 영농후 폐자재가 익산시에 쏟아져 나오는 양을 대충 짐작하시고 계십니까? 저희가 무게로는 환산을 안 해봤는데 보조금으로 5억 원, 그래서 전라북도에서 가장 많은 보조금을 저희도 편성을 해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보다도 우리가 3배, 4배 이상 많이 영농 폐기물이 이제 발생한다 볼 수 있죠. 간접적으로.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익산시가 또 영농 폐자재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영농 형태가 많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조금 오늘 시정 질의에 오시기 전에 관계 그 부서에서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멀칭 비닐로, 그다음에 하우스 비닐로, 그다음에 반사필름, 부직포 이런 농약병 종류별로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로 부서에서 시장님께 정보를 드렸어야 되는데 부서에서도 지금 아마 그런 부분들을 잘 모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진 않습니다. 전체적인 양을 파악해야 처리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거든요. 예. 그렇죠? 지금 우리 소길래 의원님은 우리 농민들이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시는 분인데 역시 말씀하신 하나하나에 농민 사랑하는 게 묻어납니다. 지금 이 폐자재 문제도 농민들한테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문제죠. 우리 의원님이 지난 248회 정례회에서 문제 제기를 해주셔서 저희들이 거점 배출 시설을 23군데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에 이제 어떤 지역을 설치했는군이 거기 관리가 중요하잖아요. 이장들이 내가 관리하겠다 하는 데만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23군데를 했는데 그 중에 2군데는 이장님 하다가 난 도저히 관리 못하겠다 해가지고 이제 포기해서 문을 닫았고 나머지는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의원님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근데 지금 그러셨잖아요. 이게 민원만 키워놓고 지금 그 시에서는 뒤로 빠졌다. 처음부터 이거 예견됐던 거잖아요. 이게 처음부터 그것을 어떻게 관리를 하냐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 문제는 오늘 잠시 후에 또 토론하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 네. 사실은 이제 저도 본 의원도 1년에 영농 폐자재가 익산시에서 해마다 생산되는 양을 대충 한번 그 업체에다 문의해보고 그랬는데 멀칭 비닐로는 약 한 농협에서 1년에 판매량이 한 10톤 정도 판매를 합니다. 10,000kg 정도로 판매를 해서 10톤 정도 생산이 되는데 그렇게 판매하는 농협이 한 10군데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면 단위에 기본적으로 영농 폐자재 멀칭 비닐을 주로 많이 파는 농약방은 2개 정도로 잡아서 거기도 20여 곳 이상으로 그렇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영농 그 멀칭 비닐로만 따져 보니까 한 60톤 이상의 멀칭 비닐. 멀칭 비닐은 1년에 한 번 정도로 쓰고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정도로 양산이 되고요. 그다음에 대형 하우스 비닐 같은 경우는 익산시 전체 이제 하우스의 동수별 4분의 1로 나누면은 대충 답이 나옵니다. 4년에 한 번씩. 네, 4년에 한 번 정도는 하우스를 교체해야 되니까요. 물론 뭐 잘된 그 스마트팜 같은 경우는 필름 자체가 워낙 고가이기도 하지만은 질이 좋아서 10년 정도로 가는 필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대부분의 4년에 한 번 정도로 교체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 양을 따지더라도 거기도 600톤 내 700톤 이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양을 보면은 1,000톤 이상이 익산시에서 해마다 쏟아지고 있고 또 사과 같은 경우는 발산 필름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사과의 어떤 그런 색깔을 내기 위해서라도 반사 필름을 바닥에 깔아줘야 되는데 그것도 2번 다시 쓸 수 없고 해마다 교체해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시설에 필요한 하우스 차광막 같은 경우도 뭐 차광막은 뭐 2년 3년에 하지만은 대부분 또 한 2년 단위로 이렇게 교체가 되고요. 그래서 그러한 전체적인 생산의 양이 쏟아지는 농업 폐자재 물량이 1년에 거의 뭐 한 1,000톤 가까이 이렇게 익산시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쏟아지고 있는 것을 물론 시장님께서 지금까지 큰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잘 처리는 해주시고 계신데,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본 의원이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재활용이 가능한 것도 일반 산업 폐기물과 함께 혼재해서 수거해서 소각한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한편으로는 그 농업 폐자재가 재활용될 수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대형 멀칭 하우스 비닐 같은 경우는 환경산업관리공단에서 다 수거를 해갑니다. 돈을 주고 가져갑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일반 산업 쓰레기와 함께 혼재해서 버리다 보니까 모두 소각 비용으로 그 예산이 2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관련 부서와 해가지고 우리 시장님께서 심도 있게 고민하시고, 그 부분은 반드시 타 시군에 비해서 익산시가 선도적으로 잘 해결해 나가는 것이 농업 농촌을 살리고 요즘 기후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일조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부분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지금까지 보면은 본 의원이 이제 PPT 작업을 좀 해왔는데, 익산시에서 하고 있는 그 마을 단위의 그런 영농 집화장을 보시면은 시건 장치를 하는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갖고 나오라고 하고 결국은 갖고 나오지도 않고 뭐 결국은 무용지물에 어떻게 보면은 저런 시설인데, 시설도 굉장히 고가로 진행되고 있는데 1년에 뭐 한 15곳 정도 이렇게 계속적으로 확산적으로 하는데, 저 시설이 전혀 필요 없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마을에 소규모 영농 폐자재든 아무튼 마을 생활 쓰레기 같은 경우는 저기에 거점에다 버릴 수 있는 뭐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영농 폐기물을 갖다 놓기에는 소막 지어달라고 하니까 돼지막 진 거하고 똑같습니다. 어떻게 소막에 돼지막을 쳐놓고 소가 들어가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규모 면에서는 너무나 영농 폐기물을 수집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본 의원은 그러한 시스템을 하고, 아까 시장님께서도 서두에 말씀하셨지만은 우리 농촌의 농가들이 실질적으로 영농 폐자재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그 몸에 배어 있는 그러한 영농 자세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체질 개선을 시장님께서 또 요구해내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그러면은 그러한 시설을 해놓고 생선을 사주기보다는 그물을 사줘야 또 농가들이 더 굉장히 역동적인 영농 활동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에서 그런 영농 폐자재를 농가들 스스로 정선해서 상시 갖다 놓고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창구형 수집장을 건설해 주면은 일부에서는 분리해서 농가들이 알아서 잘 갖다 놓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환경관리공단에서 다시 재활용 비용을 내고 가져갈 수 있고, 또 거기에서 재활용이 불가능한 것은 익산시에서 또 가져다가 소각도 할 수 있고,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소각비도 줄이고 재활용 비용도 더해서 지자체에서 마을 단위에서 면 단위에서 그 비용을 사회복지기금으로 쓰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번에 일률적으로 뭐 면별로 다 창고형 짓는데 부담스럽다면은 시범적으로라도 익산시에서 한 2곳 정도를 한번 해보시고, 그 부분이 너무나 효과가 좋고 한다면은 그걸 점차 확대해 나가는 방안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의견 어떠십니까? 예, 좀 전에 말씀하셨죠. 마을별 그 거점 센터를 만들었는데도 시건장치로 열수를 채우는 데가 많다. 왜 그런지는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관리하시는 이장님들이 네. 상시 지키고 있을 수 없으니까 네. 시간 정해서 일정 시간에만 갖다 버려라. 그러는 거잖아요. 이게 처음부터 우리가 예견됐던 것이 관리 문제였었거든요. 관리 문제였었는데, 우리 지금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마을 단위로 하는 것을 면 단위로 하나씩 하자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되냐? 우리 익산시 소각장하고 마을 단위 소각장하고 중간 형태 새로운 쓰레기 그 수집장이 마을 19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지금 우리 저 익산시 저 팔봉 할 때도 그렇게
힘들었는데 그거 가능하겠냐고 그게. 그리고 그러기도 첫 번째는 위치 선정도 그렇고 두 번째는 그 관리는 또 어떻게 합니까?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네, 한번 그 방안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뭐 쓰레기 생활 쓰레기까지 집화장을 지어달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영농 폐자재, 이게 폐 비닐이나 부직포나 농약병을 분리해서 갖다 놓을 수 있는 수거 집화장을 해달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도 보면은 폐자재, 영농 폐자재는 무게가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 보통 하우스 한 동의 비닐 무게가 한 120kg 정도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리해서 농가에서 거기다 갖다 놓으면은 지금도 진짜 우리 PPT 좀 사진 전화를 좀 해주실래요? 그림 좀 보여주세요. 네네네. 저 그림 보시더라도 지금 농촌의 거점에 저렇게 무방비로 쓰레기들이 계속 돼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계속 페이지 좀 넘겨주세요. 저는 이렇게 지속적으로 저런 그 그림들이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쓰레기들이 지금 도로가에도 지금 적체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게 지금 뭐 과거에가 아니라 현재 지금 저렇게 돼 있습니다. 지난번에 네, 우리 네, 시정질 하실 때 이 네. 문제를 우리들이 제기를 했잖아요. 이런 문제가 분명히 발생할 것이다. 그대로 발생했잖아요 지금. 네네. 근데 지금도 이 저 도로가 옆에 이제 저렇게 싸져 있고 있다 보니까 지나가는 시민들이 정말로 좀 눈살을 찌푸리면서 익산 씨는 왜 도로가에다 저렇게 영농 폐자재를 이렇게 적치하는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요. 이제 하고 있는 그런 네. 실정이고요. 그래서 지금 저기도 보시면 알지만은 생활 쓰레기와 일반 영농 폐자재하고 같이 다 혼재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금강동의 야적장이나 이런 데 가서 다 분리수거 해가지고서 또 소각할 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분리수거하는 그 인력들은 일자리 창출 때문에 이렇게 그런 인력을 배정하는 건가요? 그건 아니지 그것이 않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조금 오해로 계신 것 같은데 아니 오해가 아니라 이런 정확하게 쓰레기를 거기서 분리하는 것이 아니고 집에서 다 분리해서 배출한 것을 잘못 그 선별된 것만 골라내는 것이지 저거 다 하기로 말하면은 감당이 안 됩니다 지금. 네. 담당 저 과장님 네. 저한테 말씀드린 거 말씀 좀 해주세요. 저거 다 갖고 가면 싣고 가면 다 분리수거 한다고 했죠?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지금 여기다 버리는 건데 네. 여기다 버리는 것은 양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제 수거를 할 수도 있는데 지금 본래 분리수거장은 각 가정에서 처음부터 분리해 놓은 것이 잘못된 것들 이것만 골라내는 겁니다. 이것만. 네네. 예,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담당 과장은 저런 도로에 저렇게 방치된 것도 다 싣고 가서 다 분리수거한다는 답변을 주었기 때문에 시장님과 과장님 한 얘기가 조금 차이점은 있습니다. 다른 뜻으로 얘기했을 겁니다. 네네. 그렇다면. 예.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농가들도 그런 상시적으로 농업 폐자재를 갖다 놓을 수 있는 장소만 마련해 주면은 그분들은 상시적으로 그 밭에서 하우스에서 걷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수집장에다가 자기네들이 갖다 놓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거점 처리실에는 영농 폐기물 집화장이 같이 있잖아요, 전부 다. 근데 있잖아요, 전부 다 같이 아까도 있는데 거기다는 왜 못 버리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아까도 소를 갖다가 집어내야 하는데 개막사를 지어놨어요. 규모가. 그러다 보니까 소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계집 안으로. 그건 이제 얘기하잖아요. 네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니까 시범적으로 23개를 운영해봤는데 네네. 처음부터 우리 걱정했잖아요. 우려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제가 좋더라고. 요구하는 부분들은 면 단위에다가 한 150평 정도로 창고형으로 분리해서 농가들이 언제든지 1톤 차에 싣고 가서 거기에다가 분리 잘하고 정선 잘해서 깨끗하게 갖다 놓으면은 이 시에서 집게차가 와서 환경관리공단에서 집게차가 와서 집게로 집어가서 그게 다시 재활용되고 자원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지금같이 드리고 싶은 겁니다. 마을별 집화장에서도 그것은 저는 가능하다고 근데 봅니다. 절대 그 무게가 있어가지고요. 네. 그리고 그 쏟아지는 양에 비해서 네.
전대적으로 저 시설 가지고는 불가능한 이제 시스템입니다. 의원님이 그렇게 주장하시면은 저희도 할 수 있는 방안을 네네네. 검토에 강구를 하겠는데 아까 네. 말씀드렸듯이 장소 선정부터 어려운 것이 지금 면 단위로 이 쓰레기 매립장이 처리장 하나씩 생기는 거예요 이게. 네네. 이게 지금 마을 단위로 할 아니 때는 쓰레기 매립장이 아니라니까. 시장님께서 지금 아니 그 그렇게 부분을 인식을 한다니까. 아니 절대 그러지 저거 할 때 않습니다. 주민들이 전부 다 반대를 하는 이유가 그렇게 인식을 하기 때문에 반대를 할 거다.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마을 단위로 하니까 다 아는 사람들이고 이해관계 있고 하기 때문에 동조가 되지만은 이제 면 단위로 이렇게 광역적으로 한다고 하면은 그때는 가만히 있지 않죠. 네네. 시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쓰겠습니다. 근데 시장님 그 부분이 쓰레기장 하나 더 양산한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고요. 영농 폐자재를 농업인들 스스로 직접 자기 하우스나 밭에서 그걸 갖다 차에다 싣고 집화장에다 갖다 놓으면은 거기에 뭐 집화장이 이제 실내 공간이다 보니까 150평 정도의 창구형으로 돼 있다면은 그 안에 출입구 진출입구에 CCTV 한두 대만 설치해 놔도 농가들은 양심상 깨끗하게 정선할 수밖에 없고 깨끗하게 정선해서 못 들어오면은 다시 빠꾸시키면 됩니다. 자, 우리가 걱정하는 것이 뭔군이 네네. 지금 일반 시민들은 폐기물을 버리려면은 돈을 주고 버려야 돼요. 네네. 근데 우리 농민들은 오히려 우리가 보조금을 줘가면서 갖다가 버리고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버리는 건 쓰레기가 좀 돈이 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네네. 그렇게 쓰레기가 돈이 되고 있는데 그 폐기물을 지금 그 말씀하셨듯이 그 일정한 장소에 모아놓으면은 거기에 지금 환경공단에 직원이 하나씩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계속 순회하면서 수거해 가잖아요. 네네. 근데 그것이 지금 순위가 늦기 때문에 쌓이는 게 많아서 더 이상 쌓아놓을 데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첫 번째 그 문제, 두 번째는 뭔 거니? 이제 돈을 주잖아요 우리가. 네. 돈을 주기 때문에 얼마를 버렸는지를 다 체크할 사람이 있어야 돼요. 네네. 거기서 그 체크를 누가 하냐고요. 그래서 저는 네. 그런 시스템이 있어서 차라리 거기에 CCTV를 내서 농가들 스스로도 이제 어떻게 보면 환경 의식을 가지고 정선해서 거기 실내형 창구에다가 잘 갖다 버리면은 환경관리공단에서 싣고 가면은 그걸 개근을 해서 거기에서 노인 일자리 정도로 한 분 정도로 뭐 오전 반 오후 반 이렇게 나눠서라도 그분들이 거기에서 일을 하게 그러면서 정말로 선순환하는. 그건 저희가 하겠습니다. 네네. 지금도 다이롬 일자리를 3명을 저희들이 순위시키고 있는데 네네. 말씀하셨듯이 앞으로는 그러면 거점 센터별로 네네. 노인 일자리 한 명씩 배치를 할 수가 네네. 있어요. 그래서 우선 당장 시급한 것은 시범적으로라도 제가 볼 때는 창고 하나 짓는데 150평 지면은 약 뭐 토지는 이제 지역별로 보면은 시유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뭐 굉장히 넓은 땅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시유지를 좀 활용을 좀 해주시면서 뭐 건축물은 한 150평 기준으로 진다면은 한 4, 5억 정도면은 시유지나 이게 땅 문제가 아니고 네네. 주민들의 동의를 어떻게 받는가 이게 우선 아니 중요하다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네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농촌의 주민들은 이 사업만 얘기하면 너무 좋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도 꼭 협조를 하겠습니다. 우리 네네네. 의원님이 말씀하신 협조를 하는데 네네. 지금 제가 간간히 말씀드렸듯이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이라 해결해야 될 사전에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많다 네. 정도 말씀드릴게요. 시장님께서 이제 협조하신다고 하니까 예. 이 부분은 이제 더 부서와 관련된 하여튼 시범적으로 저희가 한번 할 수 있는 방안을 심도 검토를 있게 검토하고 해보겠습니다. 예. 시장님께서 협조하시고 그렇게 해서 익산시가 농업 폐자재 처리를 선순환적으로 해서 좀 타 시군에 비해서 선도적인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이제 또 노인 해주시기 일자리 하시는 바랍니다. 분들이 정확하게 개근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또 분쟁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염려는 듭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셨으니까 저희들이 좀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질의는 익산의 식품 산업 발전 방향에 대해서 시장님께 질의하고 싶습니다. 식품 클러스터를 보유한 익산시의 그 명성이 대단합니다. 그러시죠? 예. 네. 식품 클러스터를 보유한 지가 착공 시작한 지가 2017년부터 일들이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1단계는 그랬고 2단계가 네네. 23년부터 시작됐죠. 그렇죠. 예. 네, 네. 2017년부터 해서 1단계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관계 부서에서 정말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서 어느 정도로 성과도 이루었고 거기에 대한 소프트웨어 시설이든 뭐든 간에 위상에 맞게 그런 시스템은 시장님께서 앞장서서 잘 구축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은 앞으로 시민들의 몫이고 우리 또 더 거기 기업하기 좋게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또 우리 익산시의 또 입장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그 식품 클러스터를 만들면서 왕궁 주민들이 소중한 자기 땅을 갑자기 이렇게 전부 다 헌납을 하셨기 때문에 항상 농민 그 왕성 아니 왕궁 주민들의 은혜를 저희들이 잊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든지 보답을 해야지. 저분들이 지금 자기 문전 옥탑 그 뭐 대대 손손 내려오던 땅 다 내놨잖아요. 근데 또 보상비나 많이 나왔었냐고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참으셨잖아요. 그런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발전시켜서 왕궁 주민들한테 네, 도움을 주게 해야 그렇습니다. 되겠다 네. 하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네, 있습니다. 네, 뭐 지역 주민들한테 보상하는 방법은 식품 클러스터 잘 발전시켜서 세계적인 식품 클러스터를 만들어주는 게 주민들한테 보상을 잘하는 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동의하시죠? 말씀드릴게요. 지금 네, 네. 저희들이 식품 클러스터를 이제 세계 K푸드의 중심지로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가 현재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에 지금 그 반영이 돼요. 무슨 얘기인 거니? 그 식품 클러스터 영역을 새만금 그 신앙을 통해서 세계로 뻗어나가려고 하고 새만금 신앙을 식품 전용 항만으로 지금 지정을 해서 거기다 콜드 체인을 만들어서 모든 식품들이 그 네덜란드 로텔담하고 똑같은 모델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거기에 식품 클러스터 영역이 지금 왕궁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그 새만금까지 확장이 되는 거고 새만금 일부에 또 식품 그 기업들 유치하는 단지를 만듭니다. 그렇게 하면 식품 이제 클러스터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식품 클러스터고 거기하고 산업선을 이번에 이제 5차 철도망 계획에 반영을 해서 철도를 까서 철도를 타고 와가지고 거기에 배 타고 나갈 수 있게 그런 계획이 구체화되고 있다. 네, 네. 하는 그 말씀을 부분은 드립니다. 이제 정부 정책으로 이렇게 가고는 예, 있고요. 예. 그래서 저 뭐 시민들이나 우리 뭐 의원님도 또 그 부분은 충분히 잘 이해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 2017년 국가식품부가 되면서 20조 이상의 식품 시장을 익산에서 선도하겠다. 그다음에 고용 창출도 뭐 22,000명 이상의 그런 고용 창출 기대 효과도 익산 국가식품 클러스터 하겠다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잘 되고는 있는데요. 뭐 관련 부서에서 정말로 부단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작한 지가 지금 10년이 조금 더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로 지금 많이 잘 뭐 갖춰지고는 있고 진행은 잘 되고 있고 시장님도 뭐 부단한 노력을 하셨다는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또 지역의 익산 시민들한테 한번 그 개별적으로 이렇게 질의를 많이 해봤습니다. 국가식품 클러스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냐고 물어봤더니 그 뭐 그냥 산업단지 아닙니까? 공장 아닙니까?라는 대답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민들의 의식이 조금 국가식품부를 보유한 도시라면은 시민들의 식품 의식이 좀 고치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 싶습니다. 말씀이 맞습니다. 1단계에서는 기존 산업단지의 형태를 벗어나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식품 클러스터, 거기에 관광, 체험, 2차, 3차 산업과 어우러진 6차 산업이 꼽힐 수 있는 그런 단지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1단계에서 그것이 안 돼 있어서 2단계에 이제 집중적으로 할 것이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거기에 푸드파크가 이제 금년도 하반기에 착공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식품 박물관 지금 그 대선 공약에 들어가죠. 식품 박물관 안에 모든 시설을 집어넣을 것이고 거기에 이제 산업 관광을 할 수 있는 시스템. 우리 지금 하림에서 산업 관광을 잘하고 있잖아요. 그 하림이 1년에 작년에 4만 5천 명이 다녀갔는데 올해 이제 6만 명 목표로 했는데 지금 산업 관광 하려고 인터넷에 예약 시스템 들어가 보십시오. 예약이 안 돼요. 일주일 전에 해서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 정도로 산업 관광이 인기가 있기 때문에 식품 클러스터도 산업 관광의 메카로 만들겠다. 그래서 그런 것을 지금 저희들 추진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려면은 관광 루트도 그 통로도 만들어야 되지만은 각 유형부터 달라져야 된다. 일반 산단하고 같이 가면 안 된다. 산단하고는 뭔가 다른 가면은 뭔가 힐링이 있고 쉼이 있고 이런 관광 볼 것이 있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아직 그게 부족해서 우리 의원님이 지적을 하셨고 시민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2단계를 하는 겁니다. 뭐 좋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신다니까 참 굉장히 뭐 고무적이고 뭐 시장님께서
방향성은 정확하게 갖고 가시는 것 같은데 또 본 의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는 사실은 우리 시민들이 같이 공감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시민들의 공감력이 너무 떨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모 방송에서 드라마를 했는데 당신의 맛이라는 그런 드라마를 통해 가지고 전주 한옥마을을 배경으로 해서 전주의 맛깔스러운 음식을 소개하는 그러한 드라마가 좀 있었습니다. 뭐 한 10부작 정도로 방영한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그 남원에서 음식 축제를 하는데 남원시는 자기 고장에서 나오는 대표 농산물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음식을 만들어내 가지고 평가하는 페스타 형태의 어떤 그런 축제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익산시는 하림에서 푸드 페스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여러 가지 뭐 나름대로 소규모로 하고 있고 앞으로는 3기에서 고구마순을 이용해서 고구마순 활용한 그런 그 김치든 뭐 여러 가지 이제 음식 경연 대회도 이제 준비하고는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익산시에서 너무나 조금 그동안에는 부재했지 않느냐. 그래서 익산이 시장님도 알다시피 대표적으로 서동마를 그래도 한번 육성해갖고 익산이 또 서동마 빼면은 백제를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동마를 통해서라도 익산의 대표 음식의 경연대회라도 좀 한번 해줬으면 하는 그런 욕심도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그런데 NS 푸드 페스타에서 네, 닭요리 경연대회를 했죠. 익산 시민들만 참여할 수 있는. 근데 이번에도 그런 경연대회를 지금 한 세 종류 정도 좀 그 준비를 하고 있고 고구마순 축제 같은 것도 저희들이 기획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미식산업계를 만들었잖아요. 그 우리 익산 음식, 그 익산의 대표 음식이 없다고 다들 그러시잖아요. 대표 음식을 만드는 미식산업계를 만들어서 이번에 예산 3억 원을 지금 편성해 놨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 익산의 대표 음식을 좀 만들어 나가고 있고 최근에 지금 우리 익산 쌀이 파리바게트에 납품되고 있는 거 잘 아시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근데 7월부터는 뭐가 나오는 거지? 익산 고구마, 익산 고구마 햄버거, 익산 고구마 버거입니다. 이게 익산이라는 지명을 박아가지고 전국의 맥도날드 매장에서 그것이 이제 팔립니다. 이런 노력을 계속하고 우리가 또 거의 CJ 햇반도 지금 익산에서 다 전부 다 쌀을 공급하지 않습니까? 이런 노력을 꾸준히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그 7월 10일부터 판매가 되는 익산 고구마 버거 꼭 한번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시에서도 나름 그런데 그런 사업들이 우리 시민들과 함께하지 않으니까 공감대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푸드 페스타를 하더라도 이제 뭐 일부 셰프들이 와갖고 경연 대회에 극한되지 말고 거기에서 만들어진 그런 그 음식들을 시민들이 직접 체험해보고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장을 마련해달라는 예, 요구거든요. 올해는 그래서 NS 푸드 페스타도 컨셉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개방형으로 해가지고 전에는 돔 하나로 했는데 돔을 4개로 나눠놓고 메인 행사는 야외에서 하는 걸로 해서 완전히 시민들이 와서 즐길 수 있게 그런 식으로 1박 2일로 이제 준비를 해놓고 요일도 주말로 바꿨습니다. 전에는 평일로 하니까 네네, 많이 불러서 잘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네. 이제 시민들하고 같이 어울리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이번에는 많이 네네, 신경을 진즉은 썼습니다. 그렇게 좀 해달라는 게 시민들의 예, 요구였었거든요. 그렇게 그런데 이제 하겠습니다. 쿠크를 만드는 지가 10년이 이제 다 돼가는데 그게 이제 조금 하나씩 되는 것 같아서 늦은 감은 있지만은 시장님께서 그런 방향성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니까 정말로 좀 익산 시민들이 익산은 정말로 누가 뭐라 하더라도 먹거리가 잘 돼 있고 식품에 관련된 도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시민들한테 좀 심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질의를 드렸고요. 저도 얼마 전에 지난번에 서동 축제 때 보니까 서동 축제 때 거기에 익산의 대표 농산물 브랜드가 이제 탄마루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농협과 우리 시가 공조를 해서 익산의 농산물 브랜드를 양성해내고 있는데 지난번 서동 축제 때 한번 쭉 지나가다 보니까 탄마루 부스가 일반 부스하고 똑같이 자리매김을 하고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왜 일반 그 부스 대여하는 거 공간하고 저렇게 규모를 똑같이 해서 저렇게 했을까라고 해서 했더니 아니게라 그 타마루 대표도 오셔가지고 원님 그 부분은 조금 저희들이 실망스럽습니다 하는데
시장님도 뭐 그 축제 관련된 위원회에서 조금은 고민을 못 하고 이제 약간의 실수를 한 것 같은데 다음부터라도 그런 축제를 하면은 익산 농특산물 대표 브랜드인 탄마루 정도는 부스를 좀 별도로 줘가지고 예, 농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예, 예. 그러한 꼭 축제가 됐으면 하는 무슨 그런 말씀인지 기대를 알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탄마루 브랜드화하기 위해서 이제 한 10년 전부터 노력을 해왔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품질 관리더라고요. 품질 관리 잘해서 익산 농산물을 믿을 수 있다. 이런 믿음을 주시고 그걸 이제 그 기반으로 해가지고 홍보를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용산역, 구로역, 서울역 이런데 지금 전부 다 홍보를 하고 있잖아요. 용산역에 뭐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잘 해놨잖아요. 네네, 그런 것을 홍보를 잘 해나가는데 네. 그 기본이 드는 것이 품질 관리다. 그래서 품질 관리를 철저히 여겼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긴 시간 동안 우리 영농 폐기물 수집장 지역에 좀 미리 좀 표본적으로라도 좀 한두 정도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질문하고 익산의 또 식품 산업이 우리 시민들과 함께 공감할 수 있도록 좀 잘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런 두 가지 시행지를 했는데요. 시장님께서 두 가지 다 긍정적으로 답변을 잘 해주셨고 잘 설계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뭐 우리 시민들도 다 같이 뭐 이런 궁금한 점은 해소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좀 됐으면 좋겠다는 기대감을 가지면서 시행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두 가지 시행질의를 했습니다. 그 시행질의를 필두로 해서 시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사업들 원만히 잘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